안녕하세요.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는 언니 대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파마입니다. 저희는 6년차 파이어족 자매예요. 저희가 처음에 서울 올라온 거는 1999년도에 올라와서 남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을 거의 한 7년 정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의 단어로 말하면 약간의 번아웃이 네, 오더라고요. 어학연수 겸 미니 은퇴라고 하는 2007년도에 1년 정도를 쉬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 왔더니 저희가 그 전에 7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1년을 쉬었더니 제로 세팅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약간 현타가 왔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7년간 일을 했는데 1년 쓰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구나. 그러던 중에 2009년인가 10년쯤에 구글에서 미국의 파이어족이 트렌드다라는 거를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기 은퇴라고 하면 굉장한 많은 돈, 부자라고 생각하는 30억, 50억을 벌어서 은퇴하는 성공자 소수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파이어족이라는 걸 보니까 10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10억이 있으면 당신이 평생 일을 안 하고 은퇴할 수 있다. 그게 참 놀라운 충격이었죠. 그렇다고 10억을 그때 당시에 바로 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이랑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실감과 약간의 우울증 뭐 이런 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늙었다.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때는 서울에서 월세 보증금 2천에 90짜리 빌라 월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니까 방 2개, 조그만 화장실 하나의 빌라인데 거기 엄마를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7년을 일을 하고 1년 현타 온 사건과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부모님을 부양할 수조차 없구나. 집에 내가 그냥 월세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딱 느끼면서 그 몇 년 전에 읽었던 파이어족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우리가 파이어족을 해야겠다. 돈을 모아서 은퇴를 하자.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살고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파이어족처럼 좀 단기간에 돈을 모으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1년 생활비를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같은 항목을 묶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4개를 그냥 싹 줄이자. 그래갖고 봤더니 그러니까 집하고 차, 돈이 좀 드는 취미, 그리고 해외여행. 이게 위에서부터 4개더라고요. 이걸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그냥 딱 줄였어요. 그때부터 차도 팔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커피값이나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큰 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 짜잘한 거를 모으면 내가 모은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모으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돈은 못 모으고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내가 궁상스럽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큰 거를 먼저 딱 줄이고 들어오는 수입을 다 모으는 거. 그게 단기간에 돈을 모으는데 가장 지켜있던 것 같아요. 언제였어?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너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표를 딱 낼 때 그때였거든요. 나 이제 은퇴야 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아니라 저희는 5억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풍족한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돈을 그냥 좀 슈퍼에 장 보러 가면 써도 되는데도 가장 저렴한 거 사자 막 언니랑 같이 그랬었는데 이게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자산이 좀 불어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좀 마음에 이게 정말 조기 은퇴를 한 상태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파이어족을 한다고 해도 5억으로는 부족한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5억으로 결심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경기 흐름도 좀 그랬고 그때는 투자하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니까 5억으로도 모자르다는 거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좀 불안했던 거예요. 1, 2, 3년 동안은. 근데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자산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돈을 벌지 않고 계속 씀에도 미국 파이어족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돈이 10억이 되었을 때 순자산이 10억이 넘었을 때 이제는
조기 은퇴의 어떤 완성형이다. 어느 정도는 조기 은퇴라고 믿어도 되지 않나. 그때 마음이 좀 맞아.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으로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한국에서 파이어족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제시했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체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3년 동안 한번 해보고 5억으로 해보고 안 되면 우리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좀 그랬는데 순자산이 10억이 넘어가면서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파이어족이다. 저는 그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파이어족이 딱 되면 막 너무 막 날개를 단 것처럼 너무 맞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파이어족이 되니까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도 되고 나서도 그냥 삶인 거예요. 꾸준히 연결되는.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뭔가가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이 좋더라고요. 비싼 곳에 가서 비싼 찻잔에 그때는 마시는 게 남들이 보는 나를 내가 부러워했었는데 그 초점이 남한테 있었던 거예요.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원두를 내려서 공원에 가서 마시는 거 이런 일상이 이거구나.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가 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모두 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시간의 자유가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저희가 경제적 자유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근데 이것도 한국 사람의 이때까지의 어떤 배웠던 교육 환경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죄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 좀 있다고, 돈 조금 모았다고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나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고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답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나의 자존감이 좀 생기고 내 삶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 죽을 때 돼도 후회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그 시간의 자유가 가장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부자는 아니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일을 하면 집에 오면 잠도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사소한 것도 짜증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족에게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기를 권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파이어족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평생에 계산을 해봤는데 10억을 쓰는 사람이면은 10억보다 조금 더 많으면은 그게 경제적 자유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이어족이 돼서 크루즈 여행도 가고 싶고 여행을 갈 때는 꼭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되고 외제차를 몰고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분은 30억, 50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곧 그냥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얼마를 쓸 사람인가. 물론 파이어족에서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립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해봤더니 자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를 알고 모으는 걸 알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계를 알면 이 돈이 불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을 이루면 경제적 자유로는 그냥 당연히 가는 수순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쓰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SM 곱하기 ROI가 MCL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신의 그 최저의 어떤 파이어족의 베이스가 마련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내가 얼마를 모을 것이고 얼마를 쓸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경제적 자유의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도 불안했고 파이어족으로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파이어족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해보자 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메커니즘이 맞는지 우리 구독자에게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했고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열심히 하면 밤낮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만약에 콘텐츠 투자가 이게 어느 정도의 부업이 된다면 이건 일반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당신이 원하면 책도 쓸 수 있고 방송이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찬스가 주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는 참 좋아요. 그런 일환으로 책도 썼어요. 외국서, 번역서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 실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들이 얘기하는 10억보다 적은 5억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파이어족에 되는 그 목표 금액의 반을 가지고 파이어족을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파이어족이 된다면 그 뒤가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해보고 해서 냈던 결론이 그 콘텐츠 투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피보팅도 그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하면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희망을 같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다가 좀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어족으로 한국에서 그래도 거의 최초 정도로 이렇게 보고 보여지고 있는데 파이어족으로 저희가 한 5년, 6년 정도 살고 보니까 파이어족이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선언하면 그 뒤로도 계속 파이어족으로 삶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파이어족은 되게 악착같이 절약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파이어족이 된다면 정말 권하는 거는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에서 은퇴를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씩 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의미의 욜로족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저희가 한 40년을 살았잖아요. 또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한 5, 6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5, 6년에 저희한테 남는 게 훨씬 더 많아요.